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날 봤던 ITQ 엑셀 A형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3월 15일 날 봤던 엑셀, 그 다음에 한글, 파워포인트, A형, 그 다음에 또 B형 그 순서대로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리고 C형은 우리가 이렇게 채널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게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 회원 전용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달 C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1월달 C형 문제, 작년 2024년도 11월 C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주시게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영상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회원 가입은 여기 있는 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우리 자치색으로 가입을 해주신 회원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 때 하셔야 되는 게 요 시트 이름을 변경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 시트 이름이 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순서대로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모두 A열의 연럽이가 뭘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1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여기 있는 요 행의 높이를 변경을 하고 문제를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이름은 여기 시트 1이라고 나와 있는 이곳 있잖아요. 여기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한영키 눌러주시고 제1 작업, 절대로 오타가 있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더블 클릭해 주셔서 제2 작업이라고 적어주시고 요 시트 3번도 더블 클릭하셔서 제3 작업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제3 작업 위에다가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모든 시트 선택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에 그룹이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 그룹이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3개 시트가 다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 A열의 연럽이를 1로 변경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연럽이를 얼마로 바꿔준다? 1로 변경을 해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제1작업을 눌러주시고 꼭 여기가 1작업을 눌렀을 때는 요 그룹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가 다 선택이 된 게 아니라 요 제1작업만 선택이 된 거겠죠. 그리고 나서 1행부터 요 3행까지는 행의 높이를 얼마로 지정을 해주시냐면 30으로 바꿀게요. 여기는 얼마다? 30이에요. 그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4행부터 20행까지는 행의 높이를 여러분들이 20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했을 때도 보기가 좋고 또 우리가 내용도 또 시원하게 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열의 너비를 1로 바꿔주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행의 높이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30과 20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편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 찾아보기에 들어가서 어디 요 문서 안에 있는 ITQ 폴더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파일 이름 수험번호 8자리를 적어 주시고 수험번호로 꼭 8자리를 적어 주시고 나서 빼기 본인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위쪽에 본인의 수험번호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문제의 답안 작성 요령에도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고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을 하라고 나와 있고요. 요 A열의 연럽이는 1로 나머지 열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맞게 조절을 해놔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제1작업에서는 내용을 입력을 하고 문제 나와 있는 조건대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 6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요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맨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을 이렇게 바꿔주라고 했고요. 정렬은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요.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인데 나머지는
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눌러요. 여기 전체를. 이 전체를 선택을 한 거를 눌러주셔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놔주시면 돼요. 전체 글꼴은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정렬은 어디를 해준다? 가운데 맞춤을 해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비사부터 이 문제 예시를 보면은 요 관리번호라고 하는 게 비사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여기 B, 여기 4. 그리고 이쪽이 끝이 J잖아요. J 요 밑으로 내려가면 14행까지. 비사부터 J 14행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요 테두리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신 다음에요.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 B열부터 요 J열까지를 다 열을 B열부터 J열까지 범위를 지정하고요. 요 부분 있죠. 끝에 J열 끝에 가서 열너비를 조금만 늘려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열너비가 늘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을 좀 입력을 해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써볼 건데요. 맨 위에 있는 제목부터 필드명이죠. 탭을 눌러주시고 축제명 탭 눌러서 축제 유형 방문 객수 시장 연도 국비 지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처음 우리가 또 이렇게 엑셀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입력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건데요. 국비 지원 다음에 그냥 엔터를 누르면 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Alt 키하고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Alt하고 뭐를 눌러야 된다? 엔터예요. 그래서 커서가 끝에 있을 때 Alt하고 엔터를 눌러요. 특히 또 왼쪽에 있는 Alt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 그러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예산 Alt 엔터 눌러서 가로 안에 단위 땡땡 100만 원을 입력을 해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위 조직 형태 그리고 조직 형태라고 적어주시고 여기에는 행 높이가 좁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여기 4행하고 요 5행 사이 요 경계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래로 쭉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용을 쭉 입력을 해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국비지원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요거 입력을 하실 때 여기 내용에 보면은 퍼센트가 들어가 있고 소수점이 한 자리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여기 위에 보면 퍼센트 있죠. 얘를 눌러주시고 요 백분율을 눌러주시고 소수점 자릿수를 하나를 늘려요. 늘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56.6 그러면 그대로 이게 나옵니다. 2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1.6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은 그대로 퍼센트도 들어가고 소수점도 어떻게 돼요? 한 자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입력이 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은 다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과 여기에 있는 요 숫자들은 첨단의 기호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을 할 때는 먼저 이어져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출력 결과대로 하라 그랬는데 시장 연도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방문 객수하고 예산 여기 있는 부분만 따로 범위를 지정을 해서 첨단의 기호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3월 15일 날 봤던 A형 기출문제에서 입력하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세 개가 합쳐졌잖아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 문화예술 축제, 방문 객수 평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래쪽도 병합을 해주시고 꼭 몇 칸이 병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병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건너뛰었죠. 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X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셀 서식 나오죠. 여기 들어가 주셔서 요 테두리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양쪽에 X자 모양이 나오게 한쪽 방향만 하시면 안 되고 두 쪽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세 개가 합쳐졌죠.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고 관리번호, 그 다음에 방문 객수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내용 입력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 이미 저장은 되어 있으니까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하고 문제 조건대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 도형 사다리꼴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삽입에 가면은 도형에 가서 요 사다리꼴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A열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요 B열의 중간부터 요 G열의 중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가 1행부터 3행까지 행 높이를 이렇게 30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요 도형 작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채우기가 노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도형 채우기랑 도형 효과에서 해주시면 돼요. 도형 채우기는 표준색에 있는 노란 색깔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이니까 이 부분이죠. 여기를 눌러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크기는 24, 그 다음에 굵게 그리고 검정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정렬만 여러분들이 어디요? 가로 세로 수평 수직을 다 가운데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국비, 지원, 지역축제, 그 다음에 개최, 계획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요 제목이 다 됐고요. 이미 셀의 결제란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고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게 하고 원본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결제란은 어디에다 만드시냐면은 요게 내용이 없는 곳, 위아래에 내용이 없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 두 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을 눌러주신 다음에 반 정도 줄여요. 이렇게 반 정도 줄여주시고 여기를 클릭한 요 셀의 요 위치, 행의 위치가 요 16이잖아요.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사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혀주시게 되면은 요 정도 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여기에 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제, 결하고 Alt 엔터를 눌러서 제자, 담당, 그 다음에 과장, 국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복사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반짝반짝거리면 여기 있는 H2 있죠. 요곳을 클릭을 해요. H2에다 클릭을 해놓고 요쪽에 가면 붙여넣기라고 나와 있는 요 글자 보이시죠? 요 부분을 눌러요. 눌러서 여기는 그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 J열 끝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원본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냥 딜리트 키 눌러주면 테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우기에 들어가서요. 요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면은 한 번에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밑으로 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B4부터 J4면 여기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G14 여기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무슨 키를 누르고 해야 돼요? 무슨 키예요? 그렇죠.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무슨 색깔로 주황색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유효성 검사.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세 가지를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돼. 함수 문제 또 차트 만들 때 꼭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락을 시키고 아래 거 뭐 함수 문제를 풀거나 2, 3, 4 작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어디 셀에다가
H14 여기죠. 여기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에 가면 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있죠? 요 그림을 눌러요. 그럼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제한 대상을 뭐로 바꿔요? 목록. 여기서 어디가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관리 번호가 나오라 그랬죠? 이 부분이 여기 원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부터 B5부터 B12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이 나오죠? 그래서 맨 앞에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호부터 22 여기죠? 2호부터 20이면은 이 부분인데 여기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누구 뒤에다가 요 숫자 뒤에다가 뭐를 붙이래요? 명을 어떻게? 요렇게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셀 서식이 나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1번이에요.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시 형식 어디로 들어가요? 사용자 지정입니다.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숫자는 요거예요.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면 골뱅이에요. 그래서 문자는 여러분들 뭐예요? 골뱅입니다. 숫자라고 나왔다 그러면 샵 쉼표 샵샵 0으로 해주시면 돼요. 샵샵 0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누구예요? 숫자죠? 그러니까 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요 모양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뒤에다가 뭐를 붙이면 돼요?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를 하고요. 명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이 보기에 그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눌러야 돼요? 확인.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쪽에 뒤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G5부터 G12 이 부분이죠. G5부터 G12 영역에 대해서 요 이름을 어떤 걸로 국비지연 비율이라고 하는 거로 이름을 정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국비지원 비율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이 조건에 대한 거는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끝내지 마시고 여기 있는 함수 문제를 먼저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2, 3, 4 작업을 하고 맨 나중에 함수 6문제를 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이거를 하기 전에 요 7번을 먼저 하고 가셔야 돼요. 요 7번을 꼭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 특정 조건에 맞는 부분에다가 특정 서식을 넣어주는 게 바로 조건부 서식인데 어디 부분에? 국비지연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비율이 얼마인 거? 40% 이하죠? 어디? 행 전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하면은 어떤 부등호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하죠? 이하. 얼마? 40%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40% 이하라고 하는 부등호는 요 식은 요거죠. 그쵸? 그래서 이 행 전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B5부터 J 12까지 지정을 해야 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자꾸 틀리는데 이 조건부 서식을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세요. 어디부터? B5부터 빌드명이 들어가면 안 돼요. B5부터 어디까지? J 12까지입니다. 여기 함수 문제 안 풀었다고 이 부분을 빼고 H까지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J12까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면 홈에 누가 나와요? 조건부 서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세규칙 가셔서 요 수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비지연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가서 보면 이게 달러 지호로 되어 있는 거 절대참수잖아요. 얘만 비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G5, G6, G7을 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F4를 2번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2번을 눌러주시고 아까 이하 얼마? 40%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서
여기 서식에 들어가서 굵게 요 굵게 눌러주시고 요 색을 무슨 색깔로 바꿔주시면 돼요? 파랑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또 뭐 눌러요? 확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40% 이하니까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얘네 다 40% 이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놓고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번 3월 시험에 요 이 작업이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홀수달에는 지금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오고 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짝수달에 지금 어떤 거 우리가 필터 및 서식,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이 나오고 있고, 여기 지금 이 작업에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다라고 하면 제3작업은 당연히 요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수달의 시험을 보는지 짝수달에 보는지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2025년도에 들어와서 1월달, 3월달에 지금 정렬 및 부분합,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수달에 보니까 또 이것만 공부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변수가 생겨서 다른 유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또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두는데 뭐 시험 2, 3일 전에는 그것만 또 집중적으로 홀수달에 해당하는 것만 공부를 하면 좀 더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짝수달이니까 요것만 하고 홀수달이니까 요것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된다. 왜냐하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이 작업을 지금 할 건데요. 요 이 작업을 할 때는 제1작업 시트에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를 해서 여기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1작업에 들어가서 B사부터 H12까지면 여기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사를 할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줘도 되고 컨트롤 C를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제2작업 있죠. 여기에 가서 요 제2작업에 요 B2 셀을 클릭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열너비 누르고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모두를 눌렀는데 여러분들 그냥 한 번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이제 설명을 좀 다시 드릴 건데요. 여기 가면 요 붙여넣기 요 부분 있죠. 여기에 가면 열너비 유지가 있어요. 원본 열너비 유지 라고 하는 붙여넣기 옵션에 요거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열너비가 그대로 있고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방법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요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을 요걸로 요 붙여넣기에 있는 요 열너비 원본 열너비 유지로 요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목표가 찾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B11부터 요 G11까지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화, 예술, 축제, 방문, 객수, 합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H11셀에 문화예술축제의 방문객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냥 방문객 수의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누가 나왔어요? 문화예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누가 나왔냐면 Dsum이 나왔어요. D 에버리지. 그러니까 목표가 찾기 함수에 그냥 단순하게 에버리지가 나온 게 아니라 뭐 D 에버리지가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Dsu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Dsum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Dsum, D 에버리지, Dsum, D 에버리지, Dmax, Dmin 요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지식이 있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뭐를 포함해야 돼요? 필드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부분을 요 필드명부터 전체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누구예요? 방문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범위 지정한 곳에서 여기가 1번, 2번, 3번 방문객 수가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있어요. 그래서 필드 여기 열번호는 뭐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조건.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게 조건이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요 조건도 누가? 문화예술이라 그랬잖아. 필드명이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이 조건이 된다. 축제 유형이 누가 되는? 문화예술에 해당하는 요 합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 단위 기호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 다 범위 지정해서 테두리를 한번,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서 정리를 좀 한번 해놔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요 계산한 결과가 문화예술축제 방문객 수가 현재는 224만 8,725원인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된대요? 요렇게 돼야 된대요. 그러려면 누가 바뀌어야 되냐? 드라마 페스티벌의 방문객 수가 얼마가 돼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드라마 요거 페스티벌의 방문객 수 여기 있죠? 요 숫자가 얼마로 바뀌어야 이 숫자가 바뀌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서를 여기다 놓고 데이터에 가서 요 목표가 찾기라고 하는 메뉴가 어디에 들어있죠? 그렇죠. 요 가상 분석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랐던 분들은 외워두셔야 돼.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데이터에 들어가서 어디에 가면 있다? 가상 분석이 어디요? 목표가 찾기예요. 그래서 수식셀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산식 우리가 뒷섬을 넣었잖아요. 요 찾는 값은 요겁니다. 값을 바꿀 셀은 이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찾는 값에다가는 직접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죠. 2250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값을 바꿔야 되는 요 셀은 요 드라마 페스티벌에 해당하는 요 방문객 수.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뀌었죠. 목표값, 현재값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목표가 찾기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이제 고급 필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뭐다? AND 조건하고 OR 조건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요 AND 조건과 OR 조건이 있는데 요 AND 조건은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로 나와야 되고 OR 조건은 뭐뭐이거나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죠. 요 관리번호가 N으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죠. 하거나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OR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D 조건은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 OR 조건이라고 나왔을 때는 조건을 다른 행에다가 써야지만 컴퓨터가 같은 행에 입력이 됐으면 AND라는 거 알 거고 다른 줄에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OR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요 고급 필터에 여러분들이 문제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때는 AND인지 OR인지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다?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라고 나오면 AND, 뭐뭐이거나라고 나오면 뭐다? OR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번호가 뭐로 시작하거나 N으로 시작이라 그랬죠. N으로 시작인데 그냥 N만 쓰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얘는 N인 거지. N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N으로 시작할 때는 뭐가 돼야 된다? N 별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N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N으로 끝난다. 다 대답하셨죠? 뭐예요? 별 N이 되는 거죠. 별 N. 이렇게 N으로 시작하는 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N으로 끝나는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말고 N을 포함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N을 포함하는. 그럴 때는 별하고 뭐가 돼야 된다? N 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요거는 N으로 시작하는. 얘는요 뭐예요? 읽어보셨죠? 얘는 뭐다? N으로 끝나는. 그리고 얘는 뭐가 된다? N을 포함하는 이에요. 이 고급 필터에서는 이 조건 입력하는 방법하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100, 1000 이하, 그거에 해당하는 누구누구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만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조건은 B14에다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14에다 클릭을 하고 먼저 필드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는 관리번호, 요 관리번호를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나오고 다시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산을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번호가 N으로 시작하는 N별 그리고 하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이다.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얼마? 1000. 요게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요렇게 조건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번 읽어봐요. 관리번호가 N으로 시작하거나 예산 단위 100만 원이 1000원 이하. 본인이 입력한 조건을 읽을 줄 모르면 그 조건은 틀린 거예요. 꼭 읽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썼다라고 하시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목록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가면 요 고급 있죠? 고급을 눌러서 어디에다가 다른 장소예요. 다른 장소. 그래서 여기 목록 범위는 지금 반짝거리는 거.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B18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B18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렇게 놔두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관리번호 있어야 되고 축제명 있어야 되고 축제 유형은 필요 없습니다. 방문객 수 시장연도 있어야 되고 여기 두 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데이터들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삭제를 눌러주고 셀을 왼쪽으로 밀기. 그러면 없어지면서 내용이 들어가요.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3작업으로 가볼게요. 요번에 3작업은 누가 나왔다? 정렬 및 부분화 이 유형 말고 피벗 테이블 유형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작업 시트에 있는 B사부터 어디까지요? H12까지를 복사를 또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작업에 어디 셀에다가 B2예요. 그죠?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홈에 가면 요 붙여넣기라고 나와 있는 요 체크 있죠? 눌러서 어떻게 원본 열너비 유지. 그럼 한 번에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면은 부분합을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축제명의 개수가 1번, 방문객의 평균이 객수의 평균이 2번. 부분합을 2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결과를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전통 역사끼리, 생태 자연끼리, 문화 예술끼리 이렇게 묶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축제 유형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통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요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기 내림차순. 그런 전통, 역사, 그다음 생태, 자연, 문화, 예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정렬을 해놔 주시고 부분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합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에 부분합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축제 유형이 그룹화 항목이에요. 요 부분과 이 그룹화 항목과 내가 정렬했던 게 꼭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임의로 체크되어 있는 건 다 빼주는 거예요. 어디만 남겨두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만 놔두는 거예요. 여기 지금 데이터 아래에 요 데이터 아래에 요약이 돼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는 부분합이 누구냐? 축제명의 객수예요. 요 축제명의 뭐다? 개수다. 축제 유형별 축제명의 개수.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 주셔서 아까 했던 체크는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이번에 누구? 방문 객수. 요 방문 객수에 대한 누구라 그랬어요? 평균. 축제 유형별 방문 객수에 뭐를 구해주면 된다?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개요 윤곽을 지우라고 했는데 얘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요 개요를 갖다가 지우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디 가서 요 부분합 바로 옆에 그룹 해제에 있는 개요 지우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열너비가 안 맞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내가 잘했는지는 여기를 보면 돼요. 요 밑에 있는 38 여기는 숫자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렬의 부분합이 나오면 얼마 안 걸려서 몇 분 안에 금방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놔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차트예요. 제4작업 그래프 100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차트를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범위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범위는 뭐를 보고 해주시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가로축에 있는 내용하고 어떤 거 여기 법내죠. 요 가로축에 있는 내용, 요 내용과 여기 나와 있는 법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CA0 이거라고 하는 건 관리번호죠. 그리고 예산 단위 여기 나와 있고 방문 객수. 요게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쪽에 있는 관리번호를 다 범위를 지정하고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방문 객수 그리고 예산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삽입에 들어가면 요 삽입에 가면은 요 1, 2, 3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 여기 들어가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요, 범위가 이쪽에 나와 있는 거 둘, 넷, 여섯, 여덟 개인데 여기는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필터를 눌러서요. 여러분들 요 부분을 눌러서 필요 없는 두 가지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보는 거예요. CP, NC, 요거 NC가 없네요. TF, TP, NF도 없어요. 그냥 TM 나와 있고 밑에 C 나와 있죠. 그럼 없어야 되는 걸 빼고 여기 있는 반드시 어디에 있는 요 적용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지금 NC랑 NF가 빠졌죠. 요 적용을 눌러줘야지만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게 다 빠졌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차트 이동으로 가주셔야 돼. 여기 가서 새 시트에 제4 작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제4 작업이 요 맨 앞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맨 뒤로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시트명의 순서는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만든 게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 2, 3번이 다 만들어졌고 요 4번에 보면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요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지금 1번이 눌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럼 1번은 된 거고. 그 다음에 영역 서식 차트의 글꼴을 홈에 가서 요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고 크기를 얼마로 하라 그랬냐면 11로 하라고 했습니다. 크기가 얼마다? 11이에요. 그리고 채우기 효과는 서식의 맨 끝에 가서 도형 채우기를 질감의 파랑 박엽지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잖아요. 요 그림 영역 눌러서 요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 요 차트 제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고 여기 뒤에 보면 채우기가 흰색,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요 부분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바꾸고 갈게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 윤곽선 테두리는 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은 되어 있고 굵게 바꿔야 되겠죠. 크기 얼마? 20. 그리고 글자 색깔을 제가 검정으로 바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차트 제목을 지우고 문화예술 미 전통 역사 축제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차트 제목도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요 서식은 요 7번에 있는 내용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방문객 수, 요 방문객 수는 요 파란 거잖아요. 그죠? 요 파란 계열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누구를 방문객 수 요거예요. 요 방문객 수에 있는 계열이 표식이 있는 요 꺾은 선형 눌러주시고 보조축 요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누구를 방문객 수 요게 나왔잖아요. 방문객 수를 요렇게 바꿔주라고 요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표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요런 게 표식이죠. 요 표식을 하나를 누르면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채우기에 요 표식 보이죠? 표식을 눌러서 표식 옵션에서요. 기본 제공에 요 마름모의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래요? 10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요 계열 서식에 들어와서 요 채우기에 가면 요 표식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네, 눈금선이라고 하는 거, 요게 눈금선이죠. 여기 선에 있는 거. 하나를 선택하면 여기가 동글동글 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축서식이 나와요. 요 축서식에 들어가서 요 눈금선을 다시요. 여기 눈금선 서식에 들어가요. 눈금선이니까. 요 눈금선 서식에 들어가서 요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대시 종류를 어떤 걸로 요 파선으로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여러분들 요 마름모 바꿨잖아요. 요 선스타일 했죠. 요 레이블 값 넣어줘야 돼요. 이거 빠뜨리고 안 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도 빠뜨리고 안 했는데 꼭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레이블 값을 어디에 넣으라고 했냐면 요 문제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러니까 예죠? 하고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눌러서
요 플러스에 가면 요 데이터 레이블 있죠. 요 레이블에 가서 요 기타 옵션으로 누를게요. 기타 옵션에 이렇게 가면 지금 바깥쪽 끝에 들어가 있죠. 안쪽 끝에 가운데 이렇게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바깥쪽 끝에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요 7번에 보면은 축을 요 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쪽에 있는 요 기본 축하고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0이고 200이에요. 맨 위에는 1800 맞게 되어 있죠. 기본 축은 안 바꿔줘도 되는데 여기는 벌써 보조축은 숫자가 여기 다르죠. 달라요. 그죠? 이 부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씩 커졌냐면 30만 원씩 커졌어요. 0명 30만 원이니까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시 최소값은 0입니다. 최대값은 얼마다? 150만 원.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리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위 기본은 20만 원이 아니라 얼마다? 30만 원이다. 일시, 100, 1000만, 10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30만 원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0명,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위에 150만 원까지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7번은 다 됐어요. 그죠? 그리고 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요 최소값이 이렇게 하이픈으로 나올 때가 있고 이 부분이 0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바꾸셔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대답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요 축서식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맨 아래쪽에 요 표시 형식에서 바꿔야 된다라고 했죠. 요 표시 형식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 표시 형식의 범주가 회계로 되어 있고 기호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0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 회계가 뭐로 되어 있으면 된다? 숫자라고 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요 하이픈은 표시 형식의 회계, 기호가 없음. 0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숫자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이제 법례명을 바꾸래요. 법례명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이 색깔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데이터 선택. 법례명을 바꿀 때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방문객 수는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요거 누르고 편집. 들어가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예산 가로 열고 단위 땡땡 100만원 그리고 가로 닫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 그러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설명선을 이쪽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삽입에 가면 요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에요. 요거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위치를 보시고 딱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요 도형 스타일에 들어가서 처음 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글씨를 썼을 때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맞춰주시고 최소 예산이라고 입력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큰 것 같다 그러면 좀 조절을 해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맞게 하라는 거는 요 부분 눌러서 우리가 서식에 들어가서 요 검정색으로 한번 여기 이쪽도 검정 그리고 보조축도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차트 영역도 한번 검정으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모양을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1번에 가서 제일 작업에 들어가서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함수를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번부터 이제 함수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요 1번에 있는 함수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 문제 한번 봐볼게요. 랭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함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함수가 나왔는지 함수명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랭크라는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순위죠. 우리가 순위를 구하는 함수 중에서는 중요한 게 시작 연도, 여기는 시작 연도의 순위를 구하는데 오름차순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랭크라는 함수가 나오면 내림이냐 오름이냐를 봐야 되는데 내림이면 큰 수가 1등인 거고
오름이면 작은 숫자가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림일 때는 보통 올더를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생략을 하지만 생략을 하죠. 0을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는데 오름차순일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1을 써야 돼요. 요번에 시험 볼 때 이거 오름차순이라는 거 확인 안 하고 1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rank.eq 요거죠. 들어가서 어떤 거? 요 시장 연도에 있는 요 순위가 어디에서 요 REF라고 하는 거 범위라는 뜻이죠. 우리가 함수 문제 풀 때 REF, array, range는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 범위는 어디다? 여기 전체에서 이 시장 연도가 들어가는 이 전체에서 요 2006년이 몇 등 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랭크 함수에서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뭐예요? 요 범위는 무슨 참조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되고 특히 이번 시험에서 여기 올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기 때문에 오름차순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뭘 써야 된다? 1을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놓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등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게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if가 나왔습니다. if가 if하고 mid가 나왔어요. 우리 mid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거다? 어떤 특정 셀에 있는 중간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는 게 mid죠. left는 왼쪽, right는 오른쪽. 그런데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죠.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건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죠. 얘가 P가 나오면 민간단체, F가 나오면 재단범위, 그 외에는 기타예요. 그럼 if 몇 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출력이 돼야 되는 게 민간단체, 재단범위, 기타잖아요. 3개죠. 빼기 1을 하면 if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라는 거. 이런 경우를 풀 때는 if의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if가 몇 번 들어가야 된다? 2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if로 가주셔서 if에 들어가서 우리가 if 함수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if 함수에서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어떤 순서대로? 셀주수, 부동어, 값의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값이 문자일 경우에는 양쪽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부동어는 P 이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어는 이면이니까 부동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부동어는 같다야. 값은 P잖아요. 그죠? 그럼 값은 누구다? P다라는 건 알았어. 그 셀 주소는 누가 되는 거야? 이 셀 주소 부동어 값에서 이 셀 주소는 항상 여러분들 조사가 뭐뭐이 아니면 뭐뭐가가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지금 뭐뭐가가 들어갔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셀 주소인데 얘만 그냥 눌러버리면 안 되겠죠. 얘만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다시 제가 적어보면 얘만 눌러버리면 안 되죠. 우리 이게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요 관리번호에는 몇 번째 글자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글자가 필요해서 mid죠. mid. 요 관리번호에 있는 몇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얘죠? 요게 이제 셀 주소가 되는 거고 P 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이면 같다죠. P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P 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다예요. P 이면. 그죠? 이렇게 되죠. P 이면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P 이면 뭐라 그랬어요? 민간 단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재단범인이라고 쓰면 요 기타를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if가 한번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이름 상자에 있는 요 if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if가 나오니까 다시 어디에서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이번에는 두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P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 그랬죠? 한번 다시 문제를 한번 보면 F 이면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F 이면. 요거죠? F 이면 참값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F 이면 재단 법인이라고 했어요. 법인이 맞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 뭐다? 기타다. 요 탭을 눌러주게 되면 저 기타라고 하는 글자에도 양쪽에 큰 따옴표가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가 나왔을 땐 민간단체, 요 P가 나왔을 때는 민간단체, F가 나왔을 때는 뭐예요? 재단 범인, 그렇지 않을 때는 누구다? 기타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셀 주소 부동어 갑일 때 이 갑이 문자이기 때문에 양쪽에 큰 따옴표가 들어갔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체육인들을 해서 이렇게 끌어주시게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P일 때, F일 때 입력돼야 되는 출력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은 요 디에버레지가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목표가 찾기 할 때 뒷섬이 나왔잖아요. 근데 디에버레지가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 문화예술이 지금 조건이고 방문 계획 수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앞부분에 나오는 게 조건이고 뒤에 나오는 게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Average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dAverage. dAverage의 함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방문 계획이에요. 그래서 방문 계획 수가 여기가 1번, 2번, 3번 얘는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필드 여기 열번호는 4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 조건은 축제 유형이 누구다? 문화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답안을 제출하면 안 되고요. 요 첨단의 기호를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 4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해 주는 함수는 아니에요. 요 sum product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요 sum product라고 하는 거는 sum은 합계잖아요. product는 곱하기야. 그래서 열과 열을 곱한 전체의 총합을 구해주는 함수가 sum product라는 함수입니다. 그 구한 결과를 반올림을 하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 보면은 국비지원의 금액의 국비지원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비지원 비율은 정의되는 이름을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요 국비지원 금액의 합계는 어떻게 구하냐? 국비지원 비율하다가 예산을 갖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곱해래요. 곱하고 나머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구하라고 했어요. 정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 0이죠. 자릿수가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가 있었던 게 없어졌어. 그러면 자릿수는 뭐다? 0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라운드에 들어가야 돼.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 라운드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에 들어가서 우리가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오면 요 자릿수를 먼저 쓰라 그랬어요. 넘 디지트에다가 자릿수를 뭐라고 적어준다? 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요 넘버는 어떤 수를 반올림 하겠냐라고 했는데 요 넘버를 우리가 sum product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함수 추가 들어가서 sum product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요 sum product라는 함수로 들어가 주시면 요 sum product라는 함수는 이 array라는 게 범위잖아요. 어떤 범위? 국비지원 비율, 그다음 예산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국비지원 비율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다가는 누구를? 예산을. 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여기 밑에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국비지원 비율은 우리가 이름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범위로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이름 정의한 걸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 sum product라는 함수 자체가 곱해주는 함수예요. 이 식에다 곱하기 기호를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sum product라는 함수는 열과 열을 곱한 전체 합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요게 반올림이 돼서 9가 반올림 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2402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죠. 이것도 첨단의 기호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문제는 count if가 나왔고 뒤에다가 뭐를 하라 했어요? 건자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count if 함수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건을 알아야 돼. 여기 조건은 앞에 나왔어요. 2010년 이후 신설된 축제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2010년 이후라고 하는 거는 2010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가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누구로 찾으면 돼요? count if를 찾아주시면 되겠지. count if에 들어가서
요 렌지라고 하는 게 범위죠. 요거는 어디예요? 요 시장 연도.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조건은 뭐라고 써야 된다? 이후 얼마? 2010년 이후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2000 몇 년도 10년 이후에 생긴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보면은 2010년 이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장 연도가 이게 지금 연도잖아요. 연도. 그럼 2010년 이후라고 하는 거는 11년, 12년, 막 13년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후라고 하는 거는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연도, 날짜잖아요. 날짜를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이상, 이하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뭐로 표현을 해요? 이후다, 이전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후라고 하는 거는 이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 이후라고 하는 거는 몇 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2011년, 2020년, 2030년을 말하는 거니까 2010년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에요. 이상. 그래서 요 이상이라는 기호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고 이전이라고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이하가 되죠. 이전이라는 말은 어떻게 돼요? 2010년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2009년, 2008년 이거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연도예요. 연도. 숫자가 아니고 이거를 그냥 숫자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연도기 때문에 이후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이상이에요. 2010년 이후니까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다 어떻게 써야 된다? 이상 그리고 2010년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요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2010년 이후라고 하는 거는 11년, 12년, 13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2010년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이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2010년 이후에 해당하는 거는 3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뒤에다가 가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뭐를 넣어줘야 된다? 건을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또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몇 건이 나왔다? 3건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정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에 요 방문객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H14셀에는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관리 번호에 대한 누구를 구하라 그랬어요? 방문객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뭘로? 브이룩업으로. 관리 번호에 대한 방문객 수가 바로 뭐가 된다?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브이룩업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죠? 브이룩업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우리 브이룩업 함수에 들어가면 이 검색할 값 범위 검색은 정해져 있다 그랬죠. 요 검색할 값은 요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어디? 요 H14셀이 되고 마지막에는 렌즈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쓰거나 펄스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있는 요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요 퍼 범위는 문제에서 알려줬죠. 관리 번호에 대한 누구다? 방문 객수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되는 거고 이 반짝거리는 이 범위 안에서 방문 객수가 1번, 2번, 3번, 4번에 있죠. 열번호가 콜 인덱스 넘버가 4번에 있기 때문에 요 열번호를 우리가 뭐를 써야 된다? 4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열번호는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눌러봐요. 이렇게 눌러봐서 바뀌는지 한번 해보시면 돼. 더 잘 바뀌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 거를 눌러놔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다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만 조건부 서식을 했던 BO부터 요 J12까지만 지정을 하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답안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작업에 있는 요 내용들 제3작업, 제4작업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월 15일 날 봤던 A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요 순위 구하는 부분에서 오름차 순위 들어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썸프로덕트 함수는 어려운 함수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흔히 나오지는 않았던 함수인데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조건에 맞는 우리 개수 구하는 카운트 if 함수에서는 2010년 이후라고 하는 거. 요 이후라고 하는 게 뭐에 해당이 된다? 이상이라고 하는 기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B형, 우리가 B형, 그 다음에 B형, 그 다음에 C형 이렇게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글을 먼저 또 문제풀이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B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김쌤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